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10에서 추가된 구조체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와 필드 이니셜라이저, 그리고 C#11의 자동 기본 구조체를 다룹니다. 뉴T 괄호와 디폴트 T, 그리고 뉴T 배열이 같은 결과를 줄 거라는 직관이 C#10부터 어떻게 깨지는지, 그 이유와 안전하게 쓰는 법을 IL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인벤토리 슬롯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C#10부터 스트럭트의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가능해졌고, 여섯 번째 줄,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도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11번째에서 13번째 줄을 보세요. 뉴 슬롯 괄호 디폴트 뉴 슬롯 배열 같은 타입을 만들 것 같은데 결과가 셋 다 다릅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스트럭트를 부품 박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티 괄호는 공장 라인에서 막 출고된 박스예요. 라벨이 붙고 기본 부품이 들어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즉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디폴트 T는 창고 바닥에 빈 박스를 그냥 던진 것. 박스 모양만 있고 안은 텅 비어 있어요. 메모리만 0으로 초기화되죠. 뉴 T 배열 10은 빈 박스 10개를 한꺼번에 쌓아둔 덤이에요. 도장 찍을 시간 없으니 전부 텅 빈 채로 둡니다. 생성자 호출 없어요. 이 그림이 세 경로의 동작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밸류 등호 1 필드 이니셜라이저, 네 번째 줄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있어요. 11번째 줄의 뉴 카운터 괄호는 생성자 호출, 12번째 줄의 디폴트 카운터는 메모리 0, 13번째 줄의 뉴 카운터 배열도 메모리 0입니다. 16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결과는 뉴는 1 디폴트는 0ARR 0는 0이에요. 같은 타입인데 결과가 셋 다 다릅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같은 코드가 세 가지 다른 IL 명령으로 컴파일됩니다. 9번째 줄, 뉴 카운터 괄호는 콜 인스턴스 카운터 시터로 컴파일돼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13번째 줄, 디폴트 카운터는 init obj 명령으로 메모리만 0으로 채워요. 생성자가 우회됩니다. 17번째 줄, 뉴 카운터 배열은 뉴어레이 명령으로 배열을 할당하는데 요소별 생성자 호출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init obj는 IL의 값 타입 0 초기화 명령어예요. 값 타입의 메모리 주소를 받아 그 영역을 비트 0으로 채웁니다. 어떤 메소드도 호출하지 않는 사실상 memset 명령에 해당하는 한 줄짜리 명령어죠.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C#12 전에는 스트럭트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도 필드 이니셜라이저도 모두 금지였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설계 취향이 아니라 CLR의 핵심 규약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CLR의 규약은 값 타입의 기본값 디폴트 T는 모든 비트가 0인 메모리 패턴과 동일해야 한다예요. 성능 때문이죠. 거대한 배열이나 객체 안의 값 타입 필드를 한 번에 0으로 밀어버리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거든요. 첫 번째 줄, HP 스트럭트에 밸류 등호 100을 채우는 생성자가 있어요. 세 번째 줄의 new HP는 104번째 줄의 디폴트와 다섯 번째 줄의 배열은 0입니다.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자유롭게 허용되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C#10팀의 결정은 이래요. 모순을 없애려고 표현력을 막지 말고 모순을 명시적으로 보이게 해서 개발자가 알고 쓰게 하자. 그래서 스트럭트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와 필드 이니셜라이저를 허용했어요. 디폴트 T와 뉴T 배열은 여전히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뉴T 괄호만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요. CLR 규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컴파일러가 IL 레벨에서 콜.시터와 init obj를 명확히 구분해 내보낼 뿐입니다. 이 그림이 컴파일러가 코드 형태에 따라 어떤 IL을 내보내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의 필드 이니셜라이저 1과 네 번째 줄의 생성자에서 밸류를 999로 대입하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줄의 디폴트와 두 번째 줄의 배열은 네 번째 줄 주석처럼 00이 출력됩니다. 생성자가 무시되는 거예요. IL에서 세 번째 줄의 init obj와 일곱 번째 줄의 뉴어레이가 둘 다 점시터를 무시합니다.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정의해도이 두 경로에서는 호출되지 않는 거죠. 유니티에서 스트럭트는 인벤토리나 스킬 슬롯, 이펙트와 사운드 옵션, 게임 메시지나 이벤트 같은 자리에 자주 등장해요. 이 모든 경우에 디폴트 T 또는 UT 배열 경로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정의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아요. X 표시 신입이 흔히 쓰는 잘못된 패턴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 HP 백네임 empty field initializer, 여섯 번째 줄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있어요. 15번째 줄, 뉴 슬롯 배열로 만들면 생성자 호출이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16번째 줄에 HP가 0열 7번째 줄에 네임이 널로 나옵니다. 19번째 줄에서 네임 랭스를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져요.
기대와 다른 동작이죠. IL을 보면 네 번째 줄의 뉴어레이가 단일 명령어로 끝나요. 어디에도 슬롯.시터 호출이 없습니다. 올바른 해법은 디폴트 상태가 곧 의미 있는 기본 상태가 되도록 타입을 설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HP 0이 빈 슬롯, 네 번째 줄에 아이템 ID 0이 아이템 없음을 의미하도록 설계했어요. 다섯 번째 줄에 is empty property가 아이템 ID 등호 0인지 검사합니다. 15번째 줄 주석처럼 모든 슬롯이 is empty true로 시작하니 의도와 일치해요. 20번째 줄 장비 시에는 객체 초기 화자로 명시적으로 채웁니다. IL을 보면 두 번째 줄의 뉴어레이 한 줄로 10개 슬롯이 0으로 채워지고 다섯 번째 줄의 LDL레마가 배열 요소 주소를 직접 가져와 여섯 번째 줄의 init obj로 슬롯을 0으로 리셋한 뒤 객체 초기 화자가 값을 채웁니다. 만약 타입 특성상 0이 유효한 상태가 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데미지 구조체에서 멀티플라이어가 0이면 모든 데미지가 0이 돼서 버그가 되는 경우 스트럭트보다는 클래스가 적합합니다. 클래스는 널이거나 명시적 뉴로만 만들 수 있어 초기화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막아주거나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즉시 알려줘요. 표로 정리하면 모두 0 상태가 유효하면 스트럭트 적합, 모두 0 상태가 불유효하면 클래스 적합입니다.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신입의 직관이에요. 8번째 줄 뉴 슬롯 배열로 만들면 생성자가 호출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9번째 줄 주석처럼 HP는 0입니다. 100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줄의 뉴어레이가 점시터 호출 없이 단일 명령으로 처리됩니다. 체크 표시 정말로 생성자 결과가 필요하다면 세 번째 줄처럼 명시적 루프로 이치 요소에 뉴 슬롯을 대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줄의 LDL레마와 두 번째 줄의 콜 점시터로 비로소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제네릭에서 new t 괄호의 동작이에요. 네 번째 줄에 return new t 괄호가 t에 매개변 수 없는 점시터가 정의되어 있어도 호출 보장이 안 됩니다. C#12전에는 디폴트와 같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IL을 보면 세 번째 줄에 init obj가 나옵니다. 점시터 호출이 아니에요. 제네릭 컨텍스트에서는 컴파일러가 호출자의 정확한 타입을 모르니까 안전하게 영두로 초기화하는 거죠. 첫 번째 줄에 make default 슬롯은 02번째 줄의 디폴트 슬롯도 03번째 줄의 new 슬롯 직접 호출만 배기 됩니다. 직접 호출 경로만 점시터가 실행돼요. 해법은 네 번째 줄처럼 람다를 받는 패턴이에요. 펑크티로 팩토리를 받으면 람다 안에서 직접 new 슬롯이 호출되니까 점시터가 보장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클래스 필드로 둔 스트럭트예요. 네 번째 줄 메인 슬롯이 슬롯 타입인데 8번째 줄처럼 new 플레이어를 호출해도 슬롯에 매개 변수 없는 점시터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HP가 0이에요. IL에서 두 번째 줄의 new obj는 플레이어의 점시터만 호출하고 세 번째 줄 주석처럼 메인 슬롯은 이미 0 상태로 시작합니다. 해법은 세 번째 줄처럼 클래스 측에서 필드 이니셜라이저로 명시 new 슬롯을 적는 거예요. 클래스의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매개 변수 없는 점시터를 호출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init과 required와의 상호작용이에요. C#11의 required가 붙은 필드도 디폴트와 뉴티 배열 경로에서는 검사가 오해됩니다. 세 번째 줄의 required int 포트가 여섯 번째 줄의 객체 초기화자 사용 시에는 컴파일러가 강제하지만 일곱 번째 줄의 디폴트 경로에서는 컴파일은 통과하지만 포트가 0으로 들어갑니다. required도 디폴트 경로를 막지 못해요.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시다. C#9 이하에서는 네 번째 줄의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CS057356, 다섯 번째 줄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CS056856로 컴파일이 안 됐어요. C#9 이하에서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에서도 11번째와 12번째 줄처럼 모든 필드를 명시적으로 채워야 했어요. Y, Z를 빠뜨리면 CS017156입니다. C#10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처럼 필드 이니셜라이저와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모두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C#10에서도 9번째 줄 주석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에서 일부 필드를 누락하면 여전히 CS017156가 났어요. C#11에서 자동 기본 구조체 기능이 추가됐어요. 명시적으로 채우지 않은 필드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디폴트로 채워줍니다. 9번째 줄에서 밸류만 채우고 유닛과 타임스탬프를 안 채워도 10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디폴트로 채워줍니다. 이전엔 컴파일 롤이었죠. IL을 보면 네 번째 줄 주석부터 컴파일러가 유닛 등호 널, 9번째 줄 주석부터 타임스탬프 등호 디폴트를 자동 삽입했고 14번째 줄에서야 우리가 작성한 밸류 등호, 밸류 코드가 실행됩니다. 컴파일러가 친절히 채워주는 거죠. 표로 정리하면 C# 9 이하는 둘 다 금지였고 10에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와 필드 이니셜라이저가 허용됐어요. 11에서 자동 디폴트 채움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어느 버전에서도 디폴트와 뉴티 배열은 점시터를 호출하지 않아요.
이건 CLR 헌법이라 깨지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뉴T 괄호는 생성자 호출이고 디폴트 T와 뉴T 배열은 메모리 0입니다. C#10과 11이 새로 풀어준 문법이니 차이를 없애지 않아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스트럭트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와 필드 이니셜라이저는 C#10부터 허용되지만 디폴트와 배열 경로에서는 호출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디폴트 상태가 곧 의미 있는 기본 상태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C#11의 자동 기본 구조체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에서 일부 필드 누락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드 온리 구조체 멤버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